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집안이 물려주는 게 성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신체적인 특징까지 포함된다면 말이죠. 전 세계에는 그냥 외모가 특별한 수준을 넘어서 사람의 생물학적 기준 자체를 새롭게 쓰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린도빅 가족부터 파리 없이 태어난 어머니의 강인함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들까지 이 가족들은 아주 드문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부터 신체의 일부가 가장 독특한 15가족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5위. 터키에는 정말 특별한 눈을 가진 두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 한쪽 눈이 파란색, 다른 쪽은 초록색이고, 동생은 한쪽이 호박색, 다른 쪽이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색의 눈을 가진 걸 이색 홍채라고 부르는데 정말 보기 드문 유전적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고 유전자 모자이크 현상이나 외상 질병 같은 이유로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형제에게는 그저 외모 중 하나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그들의 사진과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사람들은 그 희귀한 눈빛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시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고향 마을에서는 작은 지역 스타처럼 불리며 유전적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족은 이 특징을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특징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14위. 베니 하렘과 그의 딸 잭슨은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부녀예요. 그 비밀은 바로 아주 크고 풍성한 곱슬머리입니다. 베니는 미국의 재능 있는 미용사로 본인과 딸의 머리를 과감하고 창의적인 스타일로 꾸미기로 유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잭슨은 아버지의 두꺼운 머리카락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두 사람은 서로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면서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죠. 이들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특별한 가족관계를 기념하는 방법이에요. SNS에서도 이들의 대담하고 유쾌한 스타일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특이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외모가 오히려 자신감과 자부심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베니가 부녀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는 모습은 가족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창의성으로 바꾸는 멋진 예죠. 이들의 이야기는 비범한 외모가 반드시 불편함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즐겁고 영감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13위. 영국 코번트리 출신의 액터 가족은 2021년 5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알비노 형제를 가진 가족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성인 형제자매 6명 전원이 알비노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오랫동안 겪어온 차별과 어려움을 오히려 자부심과 회복력의 이야기로 바꿔냈습니다.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 피부가 매우 하얗고 햇빛에 약하며 시력에도 영향을 주는 유전 질환이에요. 액터 가족은 이 때문에 다르다는 시선을 받으며 자랐고 특히 아시아계 외모를 하고도 아시아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릴 때부터 정체성과 자존감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부모인 이슬람과 차밈 역시 파키스탄 출신의 알비노로 아이들을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지원과 사회의 인식 변화 덕분에 차별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형제 자매들도 점차 당당함을 되찾게 됐죠. 막내 모하메드 라피는 기네스 기록이 자신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알비노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마더니 나심은 이제 자신의 상태를 특별한 인생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합니다. 이 가족의 여정은 역경을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록 속에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12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사는 상그리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전신다모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온몸에 비정상적으로 털이 많이 나는 특징이 있어서 늑대인간 증후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2007년 언론을 통해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는데 어린 시절부터 얼굴과 온몸을 덮은 짙은 털 때문에 사회적 낙인과 고립,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로 인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도 많았지만 자매는 끝까지 용기와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전신다모증은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고 아직까지 알려진 치료법도 없습니다. 유전자 변이로 인해 털이 과도하게 자라게 되는 건데 이 질환은
외모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까지 동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두려움에 맞서야 하는 고통이 크죠. 다행히 가족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고 2009년에 다시 언론에 소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희귀 질환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그리 자매의 이야기는 외모의 차이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용기는 지금도 비슷한 질환을 가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1위. 루마니아의 오비츠 가족은 역사상 가장 많은 외소인 가족으로 기록된 집안입니다. 가족 구성원 12명 모두가 원발성 외소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질환은 키가 매우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비츠 가족의 구성원들은 1921년부터 2001년까지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였습니다. 나치에 의해 가족 전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강제 이송됐지만 믿기 힘든 시련 속에서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 생존 이야기는 역사적 기록과 연구자료로 남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죠. 전쟁 전후로 오비츠 가족은 서로의 결속을 지키며 자신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잔혹함과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가족애와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오늘날 오비츠 가족은 희귀한 유전적 특징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생존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가족의 힘과 단결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10위. 혹시 너무도 선명하고 짙은 파란 눈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방글라데시 치타곤 근처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은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이 가족의 주인공은 활발하고 웃음이 매력적인 11살 소녀 타스님, 장난꾸러기 6살 남동생 마헤디, 그리고 지혜로운 할아버지 슈크르입니다. 세 사람 모두 짙은 갈색 피부에 선명한 파란 눈이라는 아주 독특한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보통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은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눈 색깔도 짙은 경우가 많지만 이 가족은 홍채 속 멜라닌 함량이 적은 특별한 변이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선명한 파란색 눈을 가진 거죠.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이 만들어낸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9위. 마리아와 그녀의 딸 아멜리아는 폴리오시스라는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일부가 하얗게 변해 나머지 머리카락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현상인데요. 이 특징은 세대를 거쳐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리오시스 자체는 건강에 해를 주지 않는 무해한 특징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와 아멜리아에게 이 하얀 가닥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가족의 유대와 유전적 뿌리를 상징합니다. 폴리오시스는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의학적 상태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모녀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외모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하얀 가닥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폴리오시스에 대해 알리며 희귀한 유전적 특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아멜리아의 모습은 희귀한 신체적 특징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8위. 브라질의 다실바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한 손에 6개의 손가락을 가진 희귀한 유전적 특징, 다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되었고 손가락뿐 아니라 발가락에도 나타나기도 해요. 다지증은 추가로 난 손가락이 작고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실바 가족의 경우엔 완전히 기능하는 손가락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오히려 약간의 장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 가족은 자신의 차이를 숨기지 않고 6손가락을 자부심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다실바 가족은 직접 경험을 나누며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드문 특징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유전적 요인으로 조금 더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실바 가족의 긍정적인 태도는 신체적 차이가 오히려 가족의 개성을 빛내주는 고유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7위. 인도 델리에 사는 플랜 가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알비노 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구성원이 알비노증을 가지고 있어 피부, 머리카락, 눈 색깔이 매우 옅고 하얗게 보여요. 알비노증은 멜라닌 색소가 거의 생성되지 않아 피부가 햇빛에 약하고 시력에도 영향을 주는 유전 질환입니다. 플랜 가족은 매일 이러한 건강상의 어려움과
알비노증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차별에 맞서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이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며 자신들의 특별한 유전적 특징을 힘과 자부심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커뮤니티 안팎에서 알비노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플랜 가족의 이야기는 알비노증의 유전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보여주며 교육과 이해, 그리고 연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6위. 미국 켄터키주의 푸게이트 가족은 푸른빛 피부색으로 유명합니다. 이 특징은 메트헤모글로빈 혈증이라는 희귀 유전질환 때문에 나타나는데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피부가 푸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1820년대 이 지역에 정착한 마틴 푸게이트 부부가 둘 다 이 유전자의 보인자였고 폐쇄적인 사랑마을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거치며 이 특징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자체는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지만 푸른 피부색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시선을 끌었죠. 20세기에는 의사 메디슨 코이 박사가 연구를 진행해 산소 치료와 약물로 피부색을 정상에 가깝게 되돌리는 방법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게 특정 화학물질이나 약물, 예를 들어 벤조카인, 질산염, 일부 항생제 등 노출로도 피부가 푸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콜로이드를 사용하다 피부가 파래진 폴케리슨 사례도 있었어요. 푸게이트 가족의 이야기는 미국 시골의 유전학과 역사, 그리고 민속 이야기가 어우러진 독특한 사례로 책과 소설 속에서도 문화적 영감을 주는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5위. 인도 텔랑가나 주 하이데라바드 근처 마을에 사는 쇼안 가족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만큼 드물고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족 11명 중 무려 9명이 연골 무형성증은 외소증의 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질환은 FGFR3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며 팔다리가 짧고 몸통은 정상 길이에 가까운 체형이 특징입니다. 쇼안 가족의 경우 이 특징이 세대를 거쳐 유전되면서 유전성 외소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팔다리가 짧아 생활에 불편함이 있지만 이 가족은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질환이 척추 문제나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죠. 쇼안 가족의 이야기는 질환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과 단결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희귀 질환이 결코 삶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4위. 살바도르 바야 가족은 백색 피부 모반으로 피에발디즘이라는 희귀한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피부의 특정 부위에 멜라닌 색소가 전혀 없어 주변 정상 피부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흰색 반점이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머리카락에도 하얀 가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에발디즘은 멜라닌 세포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며 하나의 변이 유전자만 있어도 나타나는 상염색체 우성 방식으로 유전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세대를 거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이 가족에게 백색 피부 모반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징이 됐습니다. 겉모습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편견을 겪을 수 있지만 이들은 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다양성이야말로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살바도르 바야 가족의 이야기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개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3위. 미국 미네소타주의 트랩 가족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가족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이 가족의 평균 키는 약 2m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비범한 신장을 자랑해요. 이 놀라운 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결합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약 2m 5cm에 달하고 자녀 중 몇 명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의 키는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옷이나 신발을 구하는 것부터 주변의 시선까지 크고 작은 도전이 따르지만 트랩 가족은 자신의 키를 자부심의 원천으로 삼고 있죠. 이 가족의 이야기는 희귀한 유전적 특징이 가족의 정체성과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점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축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2위. 미국 시카고 출신의 37세 어머니 린다 베넌과 11살 아들 티미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홀트오람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 때문인데 팔의 발달에 이상이 생기고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린다와 티미는 놀라울 만큼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을 사용해 글씨를 쓰거나 물건을 잡는 등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해내며 활발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린다는 아들에게 신체적 한계가 곧 삶의 한계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모자의 강한 유대와 가족의 지지는 그들이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제한된 신체 조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용기와 사랑을 보여주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성을 당당히 받아들이라는 영감을 줍니다. 1위. 미국의 바이런 슐랭커와 그의 딸 에밀리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혀를 가진 부녀로 유명합니다. 바이런의 혀 폭은 약 4.5cm에 달하고 에밀리의 혀도 거의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죠. 이 독특한 특징 덕분에 두 사람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공식 등재됐습니다. 바이런은 처음에 자신의 혀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넓다는 걸 깨달았고 곧 딸 에밀리 역시 같은 특징을 물려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 이들의 넓은 혀는 가족만의 독특한 유전적 상징이 되었어요. 이렇게 넓은 혀는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사람들의 호기심과 놀라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부녀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유머와 자부심으로 받아들이며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전적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사람들이 자신의 독특한 특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합니다. 이들의 경험은 다름은 결점이 아니라 나만의 개성을 보여줄 기회라는 걸 증명하죠.